안녕하세요.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이 이제 3개월 남짓 코앞으로 다가왔고 5월 9일이면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양 진영의 삽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급등한 주택가격이 이번 대선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인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택 보유자들도 나름 주판을 굴리며 세금 편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또한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겁나고 계속 보유를 하자니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탄 세금이 되어서 매년 납부하자니 이래저래 고민되는 세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유력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좀 샅샅이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새 정부가 들었으면 어쨌든 부동산 세금 정책은 대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서 사례별로 절세 비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영상을 통해서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서두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국세청 출신으로서 여러분들께 세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나 색채를 띠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점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 차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주택 세금 정책의 완화,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 1주택자의 종부세 대폭 축소,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함으로써 결국은 부자 감세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은 주택 세금 정책을 강화를 하고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진행을 하며 국토 보유세를 새로이 신설을 해서 그 세원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부자 증세로 전 국민 소득 분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인데요. 두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 차이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를 실현해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솔깃합니다만,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단지 표퓰리즘 정책으로서 인기 영합 정책에 불과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최종 선출된 이후에 언론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다소 앞서는 것 같아서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살펴보고 이재명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내년 이맘때면 세금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하도록 하겠다. 양도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겠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을 조치를 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세금을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 세금 정책이 되겠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가 고밀도 대규모 직접 건설을 시행을 하겠고, 역세권의 무주택자를 위해 2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서 50%를 기부 체납받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통합관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종부세의 성격은 보유세로서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부세의 효과로는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 소유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세대 1주택 종부세 상한 인상을
올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9억에서 11억으로 인상이 이미 되었고요.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올해 최소 200에서 400%의 종부세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유세 부과 수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시가의 0.16%로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평균은 0.8%, 선진국은 1%에 가까운 세금을 보유세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정책 공약대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것은 일부 부자 상위 계층 1, 2%를 위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거래세인 양도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는 22일부터 국세청은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납부세자분들께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상당한 조세 저항이 거세게일 것 같은데요. 올해 종부세 징수 예상액은 5조 7천억 정도로 과세 대상자가 약 76만 명, 전년 대비 세수로 비하면 42.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와 국세로서 과세 체계가 각기 다르고 2005년부터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된 종부세 세목을 일시에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보유세의 현행 실효세율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조세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재산세와 통합 공약은 부자 감세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고, 현행 여소야대 국회 체계에서 종부세법 전면 개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단지 집 한 채 갖고 있을 뿐인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소득 능력도 안 되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로 매년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올해처럼 갑자기 급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나친 과세 인상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후에 바람직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을 해서 세율의 이원화로 별도 세율을 적용을 하든가, 현행 종부세율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또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서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대폭 폭등한 시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전년 대비 세액 초과 상환율을 높일 때 세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소 완화하고 전년 대비 세액 초과 상환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양도세 개편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 상한선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빨리 여야 합의를 거쳐서 인상을 하는 게 좋겠고요.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 최고 75%까지 폭탄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 특례세율 제도나 일정 한도의 감면세액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이 시장으로 매물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한 번쯤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등 정책과 제도가 바뀔 때 투자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검토 후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보유자들의 국토 보유세를 새로이 신설을 해서 기본소득 토지세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국토 보유세는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 보유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고요. 또한 부동산 실효세율 1%까지 확대를 해서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 또 다음으로는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이득 임용 승진 제한이라든지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정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공공주도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실현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보면, 국토 보유세 신설이라는 것은 전 국토의 80% 이상을 현재 상위 10% 이내의 상위 계층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처럼 부유세 신설은 또 다른 조세 저항을 낳게 되며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 사항인데도 엉뚱하게 토지 보유세 신설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현실과 매우 괴리된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 기본소득 재원을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토지 보유세가 기업이나 임차인 등에게 또다시 전가가 되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폭탄 세금 걱정이 태산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토 보유세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이슈화하려는 건지 다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만약에 토지 보유세를 신설을 한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의 개념으로서 발상은 매우 좋습니다. 부자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고르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상적인 취지는 좋지만 전 국토에 높은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세 저항으로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고 대권 후보라고 나선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 영합 말장난에 불과한 공연불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세법 체제 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종부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조만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고가주택 상한 금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야 간에 큰 이견차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주택의 고가주택 범위가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종부세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가세액 부담 축소를 위해서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 세액 변경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라면 세법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주셔야 되겠고요. 양도세가 부담이 되어 팔 수가 없다면 가족 중 성인 자녀에게 세대 분리 후에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증가와 종부세 폭탄 세금을 피할 수 있겠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변경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 재산세 등은 지속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과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이전, 이후에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거나 양도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본인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함으로써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형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60세 이상인자로 보유를 한다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절세 방법이 있겠는데,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30대 이상의 자녀에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종부세 절세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제 유튜브 상에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